독립군이란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하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무장을 하고 일본군과 맞서 싸웠던 항일 무장 단체들을 뜻합니다. 한반도 5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규군이 직접 나서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는 경우도 있었으나 각 지역의 백성들이 저마다 힘을 합쳐 의병으로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군의 개념도 의병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기존의 의병들은 대부분 농민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했다면 독립군들은 계획적인 훈련을 받고 무기를 갖추었다는 것이 조금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독립군이라고 보는 단계는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통해 그 정규군들이 의병에 흡수됨으로써 전투력이 향상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시기 이후의 군대를 독립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던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폐위하고 아들 이척을 순종으로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미 7조약을 강제로 맺으며 대한제국 군대마저 해산시키게 되었는데 이때 해산된 군인들은 서울, 원주 등지에서 무장 봉기를 하여 각 지역의 의병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강원도 원주에서 봉기한 의병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전국 각지의 의병들에게 경기도 양주로 모이라고 경문을 보내게 되었고 이 경문에 호응하여 모인 의병 부대를 일컬어 독립군의 조상격인 13도 창의군이라 부르게 됩니다.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 모인 이들이 지금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일대로 진격하면서 일본군과 싸웠으나 일본군의 전투력이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쉽사리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대장 이인영은 더 이상의 서울 진공 작전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게릴라전으로 일본군과 겨루는 것을 고민하던 찰나 뜻하지 않게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당시 선봉장이었던 허위에게 총대장을 일임하고 문경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지금의 동대문구에 있는 왕산로는 13로 창의군의 총대장 허위의 호인 왕산을 따서 왕산로라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13도 창의군은 해산하였으나 전국 각지에서는 의병들이 저마다 일본군을 괴롭히며 제 몫을 해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1909년으로 접어들자 한반도 내에서 제일 골칫거리였던 전남지방의 의병들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으로 군사 작전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작전입니다. 이유인즉슨 당시의 전남지방은 각지의 의병들에게 물자를 보급해줄 정도로 의병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역인데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곳만 없어진다면 한반도 내에서 활약하는 의병들의 기세를 한풀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전남지방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걸 불태워 없애버리는 초토화 작전을 시작하게 되었고 대대적인 공세로 인해 수많은 의병 단체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의병들이 활약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의병들은 한반도 이북 지역, 특히 만주와 간도 지방으로 거처를 옮겨가기 시작했고 이 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광복 전까지 의병 봉기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장 투쟁을 지켜본 지식인들 중 이동영이 주축이 되어 신민회가 결성, 신민회는 만주를 거점으로 1911년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 되는 신흥강습소를 설립, 이곳에서 독립군들을 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통해 배출된 독립군들은 대부분 1920년대에 활약했던 설호군 정서군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 시기에 만주 북쪽에서는 김좌진이 대한광복회 부사령관을 맡은 후 군대가 해산되자 간도로 넘어가 북로군 정서군에 합류, 이상설과 이동희 등은 대한광복군 정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1910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는 크고 작은 독립단체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거나 합병되는 등 과도기를 거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우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기점으로 독립군들도 대변혁을 맞게 되니 그게 바로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자유시 참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단에 링크를 별도로 걸어두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당시 소련의 블라디미르 레닌이 약소민족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독립군들의 항일 무장 투쟁을 지원하게 됩니다. 레닌이 이끄는 소련 공산당은 적병 내전의 승계를 위해 독립군의 전투력을 굉장히 탐내던 상황이었고
여차하면 이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세력에 보태고자 했던 생각, 그리고 극동 아시아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독립군을 포섭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레닌에게 군자금 50만 달러를 지원받고서 이 군자금을 어떻게 쓸지 독립군과 상해 임시정부와의 갈등이 있었으며, 이승만의 가짜 명함 사건으로 이동휘 등의 세력들은 분리되었고, 40년대에 들어와 이범석과 지청천이 대한광복군을 조직하게 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웠으나 미군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미군이 참전하면서 2차 대전의 판도는 점점 연합국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당시 추축국이었던 일본군도 점점 밀리면서 결국 전쟁에서 패배, 한반도는 스스로 자주독립에 실패하게 됩니다. 아무튼 대략적인 역사적 흐름상의 독립군들은 굵직하게 이 정도의 내용 선에서 이해하면 좋은데, 지금부터는 정말 간략하게 시간 순서대로 설립된 독립군 단체들에 대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독립군들은 독립운동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였던 단체들이며, 이름만 있고 기록이 없어서 영상으로 제작하지 못하는 단체들, 또는 독립군의 군수품 및 군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들, 독립운동을 위한 계몽운동만을 담당했던 단체는 전부 제외하였으니 단순 참고용 정도로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무도덕부는 최초 600명의 규모로 결성되어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연합해 국내 진입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1920년 안무의 국민회군,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연합해 총 병력은 약 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1920년 두만강 일대 및 함경북도 지방의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특히 봉오동 전투에도 참전해 큰 성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가했다가 연해주로 넘어가면서 자유시 참변을 통해 부대가 일부 와해되었으며, 나머지 인원들은 만주로 다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을 지속하게 됩니다. 홍범도는 간도 지방의 옛 의병들과 농민 등 약 200여 명이 모여 독립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하다 그해 겨울 대한국민회의의 지원을 받으면서 병력을 600명까지 늘렸으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와 연합 후 이들은 대한북로 독군부를 창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처음 900명의 규모로 창설되어 포수가 수백 명에 달할 만큼 전투력이 꽤 높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대한정의군정사로 개칭하고 정비하게 됩니다. 이후 두만강을 건너 일본 헌병대와 경찰서, 관공서 등을 습격하며 전과를 올렸으나,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로 후퇴를 거듭하다 밀산에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될 때 그곳으로 흡수됩니다. 서일 등의 대종교인들을 중심으로 중광단이 만들어지고, 3.1운동 이후 정의단으로 개편되면서 무장투쟁을 위한 대한군정회를 조직, 이후 대한군정부로 다시 개편되었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 대한군정서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좌진을 초빙해 독립군 조직과 훈련을 담당케 하였으며, 서로군 정서가 등장한 이후부터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북로군 정서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이후 병력이 1600명에 달하면서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이를 제압하기 위해 출병, 결국 청산리에서 만나 대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1910년대에 이시영, 이상룡, 김창환 등은 자치기관으로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이 경학사는 1912년에 부민단, 1919년에 한족회로 발전하였으며, 그해 5월 군 정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안정근, 왕삼덕의 제의로 서로 군 정서로 개편됩니다. 군정서는 1919년 신흥 강습소의 후신인 신흥중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했으며, 이후 만주 지역의 여러 친일 단체 및 친일 기관들을 습격해 소탕하기에 이릅니다. 의군부는 본부와 중부로 나누어 이원화시켜서 운영했는데, 이때 중군 의군부는 조선 독립군으로 활동했으며, 일부 간부들은 구국단이라는 독립군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북로 군정서와 동맹을 맺고 작전을 개시했으며, 대법은 1920년대 일본의 국경 수비대와 헌병들과 전투를 벌였으나, 일제와 만주 군벌들의 공격으로 대부분 야간 기습에만 치중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북로 군정서와 함께 청산리 대첩에 참전하기도 했으며,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단에 편입되어 자유시로 이동했으나, 그곳에서 군대가 와해되면서 육군 주만 참의부, 신민부 등에 흡수됩니다. 천주교인들이 모여 무장한 독립군 단체였으며,
천주 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독립군들의 재정 상태에 비해 조금은 넉넉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홍범도와 동맹을 맺고 활동을 했으며 대부분 만주에서의 활약보다는 국내로 진격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도 참가해 활약했으나 이후 넘어간 자유시 참변으로 그곳에서 군대가 해산됩니다. 정의의 살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목적으로 급진적인 민족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단체였으며 일제에게 무력으로 대항하여 독립을 쟁취하기보다는 독립운동을 위한 독립운동 단체의 조직을 더욱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노선이었던 문화주의, 외교론, 준비론 등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폭력적 혁명에 의해 일제의 타도라는 신념으로 독립의 쟁취를 목표로 했으나 1926년부터 불어난 사회주의 바람으로 그들의 노선은 사회주의 노선으로 점차 변화해 갔습니다. 의열단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의열단만 가지고도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추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 병력이 2,000명가량 되는 단체로서 대부분 의용대를 편성해 한반도로 입국을 시킨 뒤 일제 경찰들과의 수차례 전투를 치르는 등 많은 활약들을 펼쳤으나 대부분 군비단, 광복단, 흥업단, 대진당 등의 무장단체들과 합동작전을 많이 펼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1920년 광복군 사령부를 조직했으나 무장된 독립군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이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하나의 독립군 단체를 만드는 데에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동진을 중심으로 광복군 총영이 만들어지며 이들은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안주, 신의주, 선천 등지에서 조선총독부 기관을 폭파하거나 조선총독부 경찰과 조선총독부의 앞잡이를 처단하는 데에 앞장서게 됩니다. 1920년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에 편성되어 청산리 전투에 참가해 활약하기도 했으며 함경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일제 경찰들과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일제에게 밀려난 북간도 독립군들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밀산시로 이동하게 되고 북로군 정서의 주도로 대한독립군, 대한신민회, 대한국민회, 군무도독부, 의군부, 혈성단, 야단, 대한정의 군정사 등의 여러 기관들이 모여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로 이동하는 과정 중 무장 해제에 불응하며 연해주 이만에서 만주로 회군하였고 그대로 자유시로 들어간 부대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자유시에 남은 군대는 고려 혁명군으로 재편, 이들은 이르쿠츠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승총 등으로 무장한 300명의 청년들은 의주, 용천, 선천 등으로 파견되어 일제 소속 기관 및 관원 등을 암살하였고 남만주 독립운동 단체와도 협력해 친일파 등을 숙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소탕하고자 일본군이 나서니 압록강을 건너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갔으나 일제에게 매수된 중국군과의 협동작전으로 대부분 전멸하게 되었고 1922년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 총영 등이 통합하여 대한통군부를 만들 때 흡수되었습니다. 1922년 대한통군부는 군정서, 대한독립단, 한규민단, 대한광복군영, 대한정의군영, 대한광복군 총영, 평안북도 독판부 등 여러 단체들이 모여 하나의 독립운동단체를 결성하게 되면서 대한통일부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들은 통합된 군사 조직을 바탕으로 의용군을 편제해 일본군과 경찰 등을 소탕하였으나 1924년 일본에게 매수된 마적단의 습격을 받으면서 힘이 약해지게 되고 다시 의군부, 대한군민부 등으로 나뉘었다가 참의부, 정의부에 흡수됩니다. 1923년 남만주 독립군 단체였던 대한통일부가 인연 분쟁 및 권력 투쟁으로 분열되면서 임시정부 직할부대의 필요성을 논의함에 따라 광복군 사령부의 전통을 계승한 남만군 정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1924년에 벌어진 독립군 활동들 대부분은 참의부 독립군에 의해 실행되었으며 일본 군경, 통치기관, 친일파 등과 전투를 하였고 1925년에는 평안북도로 진출해 경찰, 국경수비대와 교전하였으나 그해 말부터 세력이 약해져 결국 해체됩니다. 의성단은 독립군 양성, 농촌 부흥, 친일파 숙청, 일본 기관 파괴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주로 일본 경찰들과 많이 싸웠으나 의성단을 만든 평강열이 하얼빈에서 체포됨에 따라 세력이 약화되었고 이후 정의부로 개편되기에 이릅니다.
조선혁명당은 친일파 숙청, 만주내 조선인 보호, 국내 진입작전, 일제기관 파괴 등을 목표로 국민부 소속 조선혁명군을 당군으로 개편하였으며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를 통합해 재편하게 됩니다. 약 1만의 병력을 통해 일본군과 많은 전투를 치루었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 만주에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함에 따라 조선혁명군 내부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거세졌고 이후 좌파가 축출되어 부대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이들은 약 10년간 일본군과 싸우며 항전해왔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1931년 벌어진 만주 사변 이후 전력이 크게 불어난 일본군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을 만큼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한족 자치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이 창당되었는데 이들은 한국 독립군을 만들어 북만주 일대의 일본군에게 대항해왔습니다. 이후 1931년 만주 사변이 일어나며 괴뢰정부인 만주국이 들어서자 일제는 만주군과 함께 독립군을 토벌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한국 독립군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지린성 자위군 총지휘관이었던 딩차오와 한중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중연합부대의 권력 장악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갈등을 빚게 되면서 결국 해체되기 시작했고 지청천이 김구의 요청으로 임시정부로 넘어가면서 한국 독립군도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에 흡수됩니다. 한 사람을 죽여서 만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방법이라 하여 일본 고위급 수뇌부를 암살하기 위해 김구가 직접 만든 단체이며 상해 홍커우 공원에서 벌어진 윤봉길 폭탄 도시락 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938년 일제가 난징을 함락하고 우한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우한에서 필사적으로 버티던 중국군을 도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김원봉을 중심으로 의용대를 구성해 이곳에 참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당원들을 만주로 보내 밀산을 중심으로 독립군 세력을 규합하고 일제의 후방을 교란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대부분 일본군 정탐, 정보 수집, 포로 취조 등 여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942년 한국 광복군으로 대부분의 군대가 흡수되자 조선의용대는 화북조선독립동맹의 주도하에 조선의용군으로 개편, 이후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자 그곳으로 편입됩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복군 창설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일본군의 점령 지역이 늘어남에 따라 임시정부는 더욱 내륙으로 쫓기게 되었고 쉽게 군대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40년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들어서면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었고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며 일본과 미국이 맞붙자 임시정부는 일본에게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대를 운영할 돈이 없어 중국 정부의 원조에 의지하면서 어렵게 유지해오다 자주적 독립을 위해 한반도에 군대를 파견해 일본군과 싸우려 하였으나 일본의 항복으로 이들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독립군들이 만주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였으나 지금 소개해드린 독립군들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더 많은 숫자의 독립군들이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부대라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점조직 형태로서 군대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릴라전을 위한 레지스탕스들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한 표현일 듯 싶습니다. 아무튼 당시 일부 사람들은 독립군이 한반도로 진격할 경우 머지않아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무장 규모와 활약만 놓고 보았을 때 당시 추축국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일본군의 규모에는 발톱의 때만큼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독립군들의 성과를 단순 무장 투쟁으로만 엮기보다는 한반도의 독립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마저도 국민당에 장제스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일본에 합병된 상태로 독립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독립군들도 광복 후에는 좌익, 우익으로 나뉘어 사상과 이념의 대립을 제공하는 빌미를 주고 있으며 해외에서 독립을 위해 한몸 불사르신 김구마저도 광복을 기점으로 반일에서 친일로 정치 노선이 조금 바뀌게 되는 걸 보면 독립군들에 대한 역사 인식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독립군이 벌인 항일 무장투쟁은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가 아니다, 자주적인 독립국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저항하는 그들의 살신성인을
무조건적으로 나라를 위해 싸웠으니 과거가 어떻든 대단하다고 미화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독립군 부대가 무엇을 했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어 역사 교육을 하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독립군들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보다 객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